기본적으로 내추럴 커피와 워시드 커피의 레시피는 동일하고요. 가운데부터 물줄기를 과감하게 부으셔도 됩니다. 1차, 2차에 나눠서 물을 부으시면 되는데 가운데부터 그냥 돌리면서 필터 끝까지 물을 부어주시면 돼요. 한번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네요.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스타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전달하기 위해서 영상을 켰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인 내용을 진행하기 앞서서 오늘 사실 이 영상은 저와 저희 언스페셜티 팀원분들이 정말 고심해서 만든 브랜드의 런칭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뭐 유튜버가 하는 브랜드 좀 홍보네 라고 부담스러움을 느끼실 수 있는 분들께서는 오늘 영상은 스킵하고 다음 영상부터 잘 봐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를 해오면서 여러가지 커피에 관련된 지식 그리고 맛있는 커피를 드시는 방법에 대한 안내를 많이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한편에 있었던 갈증이 저도 좀 좋은 커피들을 소개해드리고 싶고 좀 이런 거 맛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러려면 막 드리퍼라든지 뭐 커피 기구라든지 도구들을 뭐 정리하고 씻고 설거지하고 이럴 시간도 없으신 분들이 꽤나 많아요. 그런 분들 또한 이런 스페셜티 커피를 또 경험하고 또 많이 맛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저희가 드립백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드립백 이지커피를 소개하면서 새로 런칭한 브랜드는 언럭스라는 브랜드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게 됐는데요. 저희가 드립백을 선택한 이유는 이 스페셜티 커피가 가진 고유의 좋은 향미들이 있잖아요. 그런 향미들을 잘 지킬 수 있는 퀄리티를 타협하지 않는 선에서 그래도 손쉽게 드실 수 있는 이지커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드립백을 선택했고요. 저희가 이번에 선택한 커피는 좀 과감한 도전일 수도 있는데 파나마, 에스메랄다, 게이샤, 내추럴과 워시드 커피를 소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커피를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요, 요즘에 굉장히 다양한 가공 방식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입문자분들이 향미가 굉장히 다이렉트하게 이렇게 꽂히는 그런 커피들을 처음에 접하고 커피에 입문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페셜티 커피에 대한 기준이 그쪽으로 이제 잡히는 경우들도 많이 봤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페셜티 커피가 가진 가장 좋은 장점 중에 하나는 때루아, 그 본연이 가진 정말 좋은 향미를 즐기시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더 이 스페셜티 커피를 경험하시는 재미가 배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굉장히 트레디셔널한 그 커피 생두가 가진 고유의 향미들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다양한 가공 방식을 경험하는 쪽으로 간다면은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는 입문자분들에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산소나 여러 가지 다른 가공이 거치지 않은 굉장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가공된 워시드와 내추럴 커피를 선택을 했고요. 이 워시드와 내추럴 커피는 정말 이 커피 역사의 시작과도 같은, 우리가 맨 처음 커피를 어떻게 음용했나 라는 거를 되돌아보면은 이 내추럴 프로세싱 된 커피,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사용하면서 이 워시드 프로세싱 한 커피, 이 두 가지 가공 방식이 정말 그 커피의 전통적인 가공 방식이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어떠한 다른 특별한 발효를 거치지 않는 그런 커피 두 종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그런 커피들 중에서도 파나마, 에스메랄다, 그 중에서도 게이샤 품종을 선택을 했습니다. 게이샤 품종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존하는 커피 품종들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 가장 하이엔드 커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 게이샤 커피도 다양한 나라에서 재배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선택한 이 파나마라는 나라는 그 게이샤 커피가 정말 맛있기로 소문난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에스메랄다 농장을 선택을 했는데요. 이 에스메랄다 농장은 커피인이라면 누구나 아실 만한 정말 유명한 농장입니다. 이 게이샤의 시작이 에스메랄다로부터 시작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게이샤 품종은 원래 있었지만 에스메랄다 농장에서 옥션에 이 게이샤를 처음 출품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그런 히스토리가 있는데요. 그만큼 이 게이샤 품종의 시작이라고 하면 저희가 에스메랄다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에스메랄다 농장을 선택한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제가 가본 농장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굉장히 다양한 프로세싱이 생겨나고 있는데 전 세계 정말 많은 국가에 정말 많은 농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매번 일일이 그 농장을 방문해서 그 커피가 도대체 어떤 가공 방식을 통해 우리 앞으로 오는지를 다 볼 수는 없잖아요. 농장의 정보에만 의존을 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농장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다를 수도 있고 프로세싱이 불투명한 커피들이 저희 앞으로 오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가장 투명하게 좀 확인을 하고자 제가 직접 가서 프로세싱이 어떻게 진행되고 이런 커피들이 어떻게 재배가 되고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확인한 농장부터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메랄다 농장의 커피를 선택을 했고요. 저희가 선택한 두 개의 커피는 에스메랄다의 엘벨로 농장의
워시드 커피를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에스메랄다 하라미오 농장의 내추럴 커피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에스메랄다 엘벨로의 워시드 커피는 자스민과 레몬그라스와 복숭아 요 노트를 적어놨고요. 정말 전통적인 워시드 커피에 대한 향미가 나고요. 그리고 내추럴 커피 첫 번째가 자스민, 그 다음에 플럼 캔디, 그 다음에 라즈베리, 이렇게 긍정적인 플로럴 노트와 검붉은 과일 노트들을 같이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상품을 언박싱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드립백을 맛있게 드실 수 있는지에 대한 레시피와 설명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앞에 일단 저희 언럭스 드립백 박스가 있고요. 여기에 파나마 에스메랄다 게이샤, 에스메랄다 하라미오 내추럴, 그 다음에 엘벨로 워시드 두 종이 있다라고 써져 있고, 그리고 이 쇼핑백은 주문하신 모든 분들에게 제공이 되는데 여기에 이 드립백 박스가 최대 2개까지 들어갑니다. 혹시나 선물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배송되니까 이대로 그냥 선물하시면 되고, 2박스를 하고 싶다 그러면 쇼핑백 하나에다가 이렇게 2개를 가지런히 놓으셔서 선물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저희가 준비한 드립백 일단 패키지고요. 밖에 있는 종이 띠지를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빼시면 언럭스 로고를 보실 수 있고요. 박스는 자석을 이렇게 딱 떼시면 이렇게 열립니다. 위에는 저희가 이 커피를 왜 선택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투명 띠지가 있고요. 이거를 빼내시면 오른쪽에 내추럴 커피, 왼쪽에 워시드 커피, 그래서 에스메랄다 하라미오 내추럴 드립백이 3개가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엘벨로 워시드 드립백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박스에 총 6개의 드립백이 포함되어 있고요. 내추럴 커피는 저희가 노트를 컬러로 좀 표현해서 패키지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키지에 이쪽에는 자세한 커피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지금 언박싱 할 때는 없는데 원두 정보 카드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카드가 하나 더 동봉될 예정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상세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워시드 커피입니다. 동일하게 정보가 정리되어 있고요. 여러분들께 처음 소개해드리는 커피를 보시면서 어디 거를 좀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에 도안에서도 굉장히 좋은 생두들을 한국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도안한테 의뢰를 해서 또 이런 생두를 구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수입을 해온 커피고요. 테스팅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요거를 저희가 테스팅할 때 정말 맛있었어요. 저희가 요거 드립백을 만들기 위해서 드립백 업체들과 정말 많은 미팅을 했고, 필터는 뭘로 결정할지 정말 많은 샘플들을 받아보고 일일이 다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근데 일단 첫 번째는 제가 가장 드립백을 만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커피가 많이 들어간다 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내리시는 드립백은 일반적으로 10g에서 최대 12g 정도까지가 커피 양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14g이 들어갈 수 있는 필터를 선택해서 개당 14g의 커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꽤나 많은 양의 커피를 내리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좋은 커피는 또 농도가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커피 양을 최대로 많이 담는 거에 좀 신경을 썼고요. 드립백 자체는 저희가 다 모두 개별 질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뉴지코리아라는 업체와 같이 협력해서 이 드립백을 만들고 있는데 정말 뉴지코리아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이 드립백 제품을 만드는 때도. 그래도 저희가 봤을 때 이 드립백을 만들기 위해 좋은 공정을 거치고 있는 업체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뉴지코리아와 함께 하기로 했거든요. 저희가 분쇄도를 뉴지코리아의 샘플을 받으면서 좀 칼리브레이션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맞췄는데, 내추럴 커피 같은 경우에는 850 마이크론 정도로 맞췄고요. 워시드 커피 같은 경우에는 약 한 900 마이크론 정도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워시드가 살짝 굵고 내추럴이 살짝 가늘어요. 자, 일단 한번 이거 풀러 보겠습니다. 내추럴을 먼저 한번 풀러 볼게요. 드립백을 이렇게 뜯으시면 이렇게 필터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방법대로 일단 커피가 많기 때문에 털어줘서 밑으로 보낸 다음에 이 부분을 뜯어주시고요. 펼치면은 이렇게 커피가 들어있습니다. 14g이니까 꽤나 넉넉하죠. 정말 향이 좋습니다. 개봉하시는 순간 이건 내가 평소에 맡았던 향과는 다르네 라는 거를 충분히 인지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컵에 이렇게 드립백을 거치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커피향이 기본적으로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수출량 자체가 조금 많기 때문에 비교적 좀 큰 컵을 쓰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아벤시 컵을 쓰고 있고요. 이런 투웨이 잔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좀 높이가 높은 잔을 선택하셔야 된다 라는 거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걸 뜨시면 살짝 흔들어 주셔서 원두를 처음에 평평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는 레시피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저울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을 위한 레시피입니다. 두 번째는 저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한 레시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울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을 위한 레시피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내추럴 커피와 워시드 커피의 레시피는 동일하고요. 내추럴 커피를 사용해서 저울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내리고, 워시드 커피를 사용해서 저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한 레시피로 내려보겠습니다. 저는 전기 포트를 사용해서 커피를 내릴 건데요. 전기 포트가 있으신 분들은 92도 온도에 맞춰서 물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전기 포트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포트로 물을 팔팔 끓이세요. 팔팔 끓이면 포트가 저절로 꺼지잖아요. 그 상태에서 끓는 기포가 다 없어질 때까지 살짝 기다렸다가 포트에서 주전자로 물을 옮겨주세요. 그 다음에 커피를 내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온도가 잘 맞춰지실 거예요. 제가 내리는 온도보다 조금 높을 거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처음에 저울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내리냐면 가운데부터 물줄기를 과감하게 부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처음엔 뜸을 들여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커피가 이렇게 충분히 다 적셔질 때까지 물을 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속으로 한 30초 정도 세주시면 돼요. 그래서 30초 정도 세면은 이 필터 안에 커피가 다 젖었구나 라는 게 육안으로도 보이실 거거든요. 유리컵을 쓰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때부터 1차, 2차에 나눠서 물을 부으시면 되는데 1차에는 이 필터 끝까지 물을 부어주시면 됩니다. 가운데부터 그냥 돌리면서 필터 끝까지 물을 부어주시면 돼요. 저희가 이 필터를 선택한 이유가 이 필터가 다른 필터 대비 구경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물을 부으시는 것도 훨씬 더 편하게 부으실 수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첫 번째 물을 부어주셨으면 그냥 이 뜨거운 물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향이 정말 좋거든요. 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편하게 기다리시면 돼요. 물이 빠져서 지금 바닥이 보이죠? 그러면 그때 다시 새물을 끝까지 부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다 빠지면 확인하고 끝까지 쭉. 오케이. 이렇게 두 번만 가득 찰 정도로 부어주시면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커피가 다 추출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추출 완료되기까지의 시간은 한 3분에서 3분 20초 사이 정도에 추출이 완료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환경에서도 그 정도까지 추출한 다음에 음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커피가 굉장히 또 좋은 커피이기 때문에 추출 시간을 길게 가져가더라도 안에 워낙에 좋은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떨거나 쓴맛이 잘 안 나옵니다. 드립백을 제거를 해주시고요. 자, 추출 완료된 커피는 잘 저어서 추출이 완료가 됐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저희가 이 커피를 먹을 때 정말 딱 하나의 잘 떠올랐던 노트가 자두 사탕이거든요. 자두 같은, 라즈베리 같은 검붉은 과일에 게이샤가 갖고 있는 특유의 자스민, 플로랄한 노트까지 정말 너무 좋은 커피입니다. 저희가 도안과 함께 테스팅을 할 때도 너무 좋은 커피라고 같이 극찬할 정도로 정말 좋은 커피를 골랐고, 물론 여러분들이 바로 분쇄를 해서 원두로 내려 마시는 것만큼의 퀄리티다라고는 당연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당연히 어느 정도의 가벼운 분자들의 향미들은 좀 날아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00%를 즐길 수는 없지만 이 에스메랄다 내추럴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향미들은 잘 느끼실 수 있는 정도의 커피니까요. 집에서 손쉽게 게이샤 커피를 즐기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맛있네요. 자, 그러면 이 다음에는 제가 워시드 커피를 사용해서 저울이 있는 분들을 위한 레시피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시드 커피는 비교적 초록색, 노란색, 그리고 분홍색의 노트를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벼운 컬러들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패키지 컬러를 이렇게 구성을 해놨고요. 워시드도 이렇게 뜯으시면 14g이 담겨져 있는 필터가 나오고요. 이것도 밑에 커피를 잘 내린 다음에 얘를 뜯어서 커피를 준비합니다. 비싼 커피니까 조심히 다루셔야 돼요. 향 한번 맡아주시고요. 이게 프라그넌스만 맡아봐도 내추럴 커피와 워시드 커피가 이렇게 다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경험하실 수 있어요. 걸쳐놓고요. 저울을 켜서 이번에도 흔들어서 평평하게 맞추고요. 92도의 물을 준비하고 뜸은 30g을 들여주시면 됩니다. 이게 14g의 커피거든요. 그래서 1대 15 비율로 총 210g의 물을 부어줄 겁니다. 뜸에서 30g을 사용하죠. 원두량의 2배수인 30g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60g, 60g, 60g 나머지 180g을 이렇게 1, 2, 3차에 나눠서 부어줄 거예요. 자, 30초가 지나면 60g을 부어줘서 90g을 맞춰줍니다. 그리고 좀 기다리고요. 자, 1분이 지나면 다시 60g을 부어줘서 150까지 맞춰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60g은 1분 45초가 지나면 다시 60g을 부어서 210g까지 맞춰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물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신 후에 드시면 됩니다. 3분 20초가 됐는데 딱 다 빠졌죠? 드리퍼를 제거해 주시면 추출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확실히 훨씬 더 내추럴 커피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검붉은 과일, 그런 붉은 과일의 노트들보다 더 약간 플로럴하고 약간 허비한 쪽의 노트들을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자스민과 레몬그라스와 복숭아 같은 노트와 약간의 또 시트러스한 과일들의 노트들을 잘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커피를 딱 비교해서 드셔보시면 정말 트레디셔널한 워시드 커피와 내추럴 커피들의 고급스러운 맛과 향을 여러분들 동시에 좀 즐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좀 맛있게 드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아이스로 커피를 좀 드시고 싶으신 분은 제가 알려드린 레시피대로 추출을 다 마친 후에 컵에 얼음을 가득 담고 그대로 따라만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런칭한 이지커피 브랜드인 이 얼럭스 첫 번째 이 드립백 셀렉션은 언스페셜티 몰에 들어가시면 상단에 얼럭스라는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그걸 누르시면은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고요. 이 드립백은 더 많은 입문자분들이 아, 이런 커피도 있구나, 이런 향미를 가진, 정말 이런 트레디셔널한 좋은 향미를 가진 커피도 있구나 라는 거를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벌써부터 커피를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정말 많이 선물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는 선물용으로 많이 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의 얼럭스라는 브랜드 런칭 소식과 함께 드립백 레시피까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는데, 다음에는 제가 다시 또 유익한 커피에 관련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